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친 훈 키스란입니다. 약 2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카라얀합TV는 시카라스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 먼저 차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생로병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되는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차트상에 투자 적격, 타이밍, 즉 조짐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후 얼마만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가, 즉 룸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접근할 때는 항상 여기 월봉을 맨 먼저, 이 월봉 차트를 맨 먼저 열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바로 봄에 해당하는 조짐, 봄 기운이 포착되는 조짐이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보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 일이다. 저는 수급은 제로에 앞선다는 말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주식시장이랄지 주식방송, 전문가들의 얘기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 주식 중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재료로 뜬 것은 사실은 차트상의 흐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나 재료를 따라가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경기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 뉴스나 재료가 나온다는 말은 수급이 완성된 이후에 그것을 중계방송하듯이 해설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바로 이 봄기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문이 돌아다닐 때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수급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수급. 그래서 수급은 재료나 뉴스에 앞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짐이 보일 때,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주식을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MACD 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이 타이밍이 일반적으로 봄 기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투자의 적격으로서의 조짐이 포착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상하포론테크라는 전기차 관련 코스닥 종목이 해당하는 건데요. 그 종목을 월봉 차트 상에서 이 차트 흐름과 RSI 매수강도 지표 MACD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봄 기운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월봉 차트 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봄 기운의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분출된 이 월봉상의 차트의 모습에서는 봄 기운이
이 부분을 봄기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봄,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여름에 성장을 하죠. 여름. 그리고 지금은 가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봄, 여름, 가을. 주식은 투자는 그래서 언제 해야 된다? 바로 이 봄기운에 포착될 때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 MACD 상으로는 바로 이 타이밍에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MACD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중시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여기 십자를 갖다 들이대보면은 이 봄기운이라고 할 만한 이 MACD상의 매수 신호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봉 차트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분출을 일으켰던 봄에 해당하는 이 MACD 매수 신호의 십자를 들이대보면은 봉 차트상으로는 월봉이 하나, 둘, 세 번째 월봉이 분출하는 타이밍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기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호, MACD상의 이 매수 신호는 후행성 지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호가 나는 타이밍에 자금을 투입하면은 사실은 이 여지가 별로 투자에서 벌 수 있는 투자의 여지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 타이밍이 매수 신호인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에 해당하는 양봉이고 그 다음 달에 음봉으로서 떨어져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했을 때는 한 발 늦었다 이거죠. 이 매수 신호를 보고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 매수 신호에 가보면은 하나, 둘, 셋, 3개월째 양봉일 때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여기도 이 매수 신호가 봄 기운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번째 양봉이 크게 날 때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 그래서 MACD 상의 이 매수 신호가 봄 기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신호가 났을 때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MACD상의 이 매도 신호 이후에 이 시차 매도 신호 이후에 이 시차 거리 평균적인 이 기간들을 봐서 이 골든 크로스의 조짐이 아직 매수 신호가 나기 전에 이 기간이 충분하고 이 월봉상의 조정도 적당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면서 이 MACD의 매수 신호를 잘 이용해서 이 전후와 이 봉 차트상의 흐름을 비교 관찰하면서 이 첫 번째 양봉이 만들어지는 월말 정도에 또는 두 번째 양봉이 만들어지는 월초 내지는 중순 또는 월말까지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양봉 이 타이밍에 아직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 이게 최고의 매수 적격 타이밍이다. 수급상으로 그렇게 보면은 거의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판단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다음 단계로 봉차트 이 전체적인 차트상에서 월봉이 숲이라면은 이제 나무에 해당하는
개별 나무에 해당하는 일봉 차트에 들어가서 이 조짐을 또 관찰하는 겁니다. MACD도 보고 RSI 매수 강도 지표도 보고 이 봉 차트도 같이 보면서 매수 타이밍의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키워볼까요? 봄 기운에 해당하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봉 차트 상으로 찍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일목균형표 상으로 양운이 피어나는 이 타이밍보다 약 한 달 전쯤에 이 양운 음운 구름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이 구름대가 양운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이 일봉상으로 아까 그 월봉상이 전제된 이후에 일봉상으로 이 타이밍이 그 부분이 최적의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가서 MACD를 들여다보면은 일봉상으로 영선을 여기 영선 MA상으로 여기 영선을 이게 영선이죠. 이 영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가 났죠. 이거는 나면서 이게 양운이 피어나는 타이밍의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MACD가 영선을 통과한 바로 위에 있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이따 설명하는 KRMM에서 ORMM을 도출해가지고 적시타를 때려가면서 또는 조금씩 60분할에 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ORMM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약 한 달간 매집을 하다 보면은 이 구름대 양운을 타고 위로 주가가 이렇게 3개월간 솟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월봉상으로 이렇게 1, 2, 3, 4개월 크게 솟은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래서 봄의 포착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월봉상에서 크게 신호의 조짐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일봉상에 들어가서 일목균형표의 양운이 피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 구름대 위로 솟아 플랫폼이 형성된 그리고 이 과매수 단계에 들어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MACD 영선을 돌파하는 그 타이밍 매수 신호 이 타이밍부터 돈을 KRMM, ORMM 바로 자연스럽게 이 KRMM, ORMM 4분의 1 60분할 3과 4분의 1 60분할의 원칙에서 적시타용 4분의 1 애매한 상황에서 돈을 투입하는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번갈아서 투입하면서 이 부분을 공략하면은 공략하면서 월봉으로 밀고 나가면은 이렇게 월봉으로 밀고 나가면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뉴스나 재료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을장에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주가가 점점 겨울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주식의 식로병사의 패턴이며 다른 말로 봄, 여름, 가을의 흐름이다. 이것을 핵심 중심에 놓고 지금부터 강의하는 이 C카라스 투자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했듯이 이게 바로 C카라스 투자법의 투자 모형입니다. 이번 C카라스 투자 철학이 아랫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건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겸해 가면서 이 KRMM을 통해서 나온 4분의 1 적시타 60분의 1에다가 하는 작은 자금들을 한 달 정도 모아가면은 주가가 분출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사실은 그 내용은 아니고 이제 C카라스 투자법에서 수급을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C카라스 투자법에서 핵심이 되는 여기 KRMM과 C카라스 투자 철학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은 주제는 KRMM과 C카라스 투자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론을 들어가서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KRMM과 C카라스 철학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KRMM이 실제라면은 C카라스 철학은 관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데아다 이거죠. 관념과 실제. 그래서 KRMM을 실천하면은 자연스레 C카라스 철학이 완성이 된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적, 일치적 관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C카라스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수양하고 나서 KRMM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KRMM을 실천하면 동시에 자연스럽게 C카라스 철학이 완성되는 경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KRMM이 물체라면은 C카라스 철학은 그림자 같은 것이다. 실제와 관념과 거의 같은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KRMM이 첫째인 것입니다. KRMM은 Capital Risk Management 머니의 약자라고 했지요. 투자는 관념적 태도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KRMM과 C카라스 철학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C카라스 투자의 투자 모형에서 이 C카라스 철학이 아래쪽에 토대처럼 되어 있고 이게 KRMM이라는 어떤 채널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채널 시스템을 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성공 투자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KL 연맹과 시카라스 철학가의 관계는 동시적 관계이며 굳이 따지면 실천적 성격의 KR MM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라스 철학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동양산수화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용과 여백, 점과 선과 여백으로 구성된 동양산수화에 바로 시카라스 정신이 관용과 여백이 들어있다. 주식 투자를 같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면은 투자의 길로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느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 평화롭고 관대하며 평화로운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이 그림. 예전에 시카라스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강조하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말로 설명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과 허, 어떤 비움, 그리고 무아의 경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떤 공과 어떤 비움과 공과 허, 여유, 관조적인 마음, 사물을 한 발 떨어져서 편안히 응시하는 여유,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공과 허, 무아의 경지, 이런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 불교의 참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흔들림을 관찰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 능력, 주식 투자에서는 마음 다스림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바로 이 동양산수화를 보면은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산수화의 정서에 배어있는 이 정서를 마음속에 체득하면서 체득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성공 투자에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 관념적으로 수도하듯이 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KRMM을 실천하다 보면은 저절로 시카라스 철학의 경지에 도달한다. 즉 동시적 관계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KRMM을 보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특별히 최적 시나리오와 차선 시나리오 3과 4분의 1, 60분할의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했을 때 3등분 하면은 약 3천만 원씩 나누면은 4천, 3천, 3천 주식, 현금, 해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카라스 투자법에서의 KRMM을 적용하면은 5RMM을 도출하면은 4천만 원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1천만 원, 1천만 원, 그리고 60분할의 1에 해당하는 것이 4분의 1을 빼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60분할 하면은 약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만 원. 이걸 5RMM이라 하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원과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최적 시나리오로 매수해 갈 것인가 차선 시나리오로 매수해 갈 것인가를 나눠서 투입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왜 여기서 예전에는 설명을 못 했는데요. 그럼 왜 최적 시나리오냐? 그건 뭐냐면은 4분의 1 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시타로서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 그러면서 내 돈이 제대로 투자가 못 돼가지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만한
심리 상태의 불안을 일단 적절히 제거하면서 나중에 잔돈들을 6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듯이 야금야금 사감으로써 안정된 투자의 심리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반대로 최적시다 1000만 원은 못 집어넣고 좀 수급이 불안정해서 근데 돈을 안 넣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 50만 원씩 야금야금 사가는 50만 원씩 야금야금 사가는 주가가 폭발해서 날아가 버리면은 충분한 투자금을 못 넣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불안정한 상태의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성이 약간 이것보다는 좀 떨어진다 해서 차선 시나리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자산의 황금 분할을 한 이후에 자산이 투입되다 보면은 크게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금과 주식을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급변하는 증권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해서도 해지와 현금을 통해 안정된 시나리오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 채널이다 이것입니다. 이걸 KRMM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지요. KRMM입니다. KRMM을 반드시 실천해야만이 이 KRMM을 반드시 실천해야만이 동시적으로 시카라스 철학이 완성이 된다. 경제에 이른다. 다른 말로서 마음 편안한 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에 대해 얘기. 세이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영어의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설상의 동물의 이름이 사이렌인데요. 사이렌이라 하겠습니다. 그 형상은 얼굴은 아름다운 여인의 상을 하고 있고 몸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렌이 노래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이렌은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섬의 선박에 가까이 다가오면은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들을 일으켜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고 전해졌던 바로 그 사이렌의 얘기입니다. 사이렌은 한 개체가 아니라 여럿인데요. 그래서 암초나 여울목이 많은 곳에서 거주하면서 노래로 선박들을 유인하여 난파시키었던 아주 심설궂은 전설상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렌의 노래는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고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사이렌이었는데요. 바로 오디세우스라는 전설상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이 돛대에 결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지요. 그러나 기마개를 쓴 부하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더욱 단단히 결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박의 항해는 계속되었고 노랫소리는 점점 사라졌지요. 마침내 사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이렌들은 모욕감을 느껴 단체로 자살하게 되었다는 그 그리스의 신화의 얘기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바로 이 사이렌의 얘기에 나오는 이 돛대입니다. 돛대.
몸을 돛대에 결박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외부적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이렌의 유혹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다. 바로 이 돛대에 해당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KRMM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과 규칙은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욕망이 분출하면서 방탕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는 어떤 기준이 되지요. 바로 이 KRMM이 바로 같은 사이렌에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돛대에 결박한 역할. 돛대에 결박시킴으로써 사이렌의 유혹을 억지로라도 유혹에 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다른 말해서 인간의 욕망, 주식 투자를 할 때 무분별하게 주식을 추격 매수하거나 공포에 떨면서 함부로 매도하거나 그럼으로써 중요한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위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제 주식투자 20년 경험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 바깥에 외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렌의 돛대와 같은 시스템적 결박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KRMM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카라스 철학에서 말하는 공과 허의 여유로운 마음과 부처의 심적 해방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자 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성공 투자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챕터의 주제 내용을 바로 KRMM과 시카라스 철학의 관계로 설정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RMM을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카라스의 경지의 심적 상태에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만 이것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이 애매한 장으로 접어들었던 현재의 증권시장의 흐름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로 꼬리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